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 주제가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오늘리를 중심으로. 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편입니다. 애니메이션. 이승강 감독이 이제 만든 단편 영화인데 오늘이라는 단편 영화,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신화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텍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요약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화적인 모티프, 이 신화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쭉 보면은 신화적인 상상력을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 혹은 청각적인 그런 감각에만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는 조금 무관한 좀 환상적인 특성에 의지하거나 또 너무 어떤 교훈이나 뭐 계몽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해서 뭐 선악 구도라든지 너무 이제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한 측면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텍스트는 이런 신화적 모티프를 이제 활용해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오늘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보면은 신화적 상상력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작가의 어떤 작가관, 작가의 어떤 인식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어떤 보편성을 토대로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그 의미가 내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근거로 해서 이 신화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이 만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적 소재의 어떤 이미지 혹은 소리 이런 감각적인 것을 영화로 만화 영화로 구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러한 신화적 소재가 가지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얼마나 재해석할 수 있느냐, 작가의식이 투영돼서 재창작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은 결국 이런 신화상의 요소들이 애니메이션 창작할 때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어야 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보면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애니메이션이니까 만화 영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상 예술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생성된 초기부터 수많은 인문학적인 가치들을 품고 있는 그런 예술로서 상상력의 어떤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신화와 우리가 교우하게 된다는 거. 네? 뭐 서양 신화든 동양 신화든 많은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든 만화 영화든 모든 영상 예술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도 신화적 모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뭐 새삼스러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이 신화 열풍이 우리 한국에서도 결국 한때 신화 열풍이 굉장했죠. 그래서 수많은 신화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뭐 만화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동을 위한 그리스 신화도 있고 또 성인들을 위한 그리스 신화도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를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라 재밌게 보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신화는 신화상의 내용을 보면 물론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흑우적인 요소, 환상적인 요소가 많지만 실제로 주제는 보면은 전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 권력 다툼이나 또 인간 간의 어떤 사랑, 애정, 질투, 부자 간의 관계, 배신, 복수, 이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제거든요. 예, 물론 나오는 이제 신이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스토리 자체는 환상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전부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흙으로만 치부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신화를 사람들이 재밌게 보지만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 상황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이런 신화적 모티프들을 활용한 영상 예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사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논자들이 그 원인을 영웅 이야기 속의 환상적인 모습들이 일상적인 세계 속의 모습들보다 좀 더 화려한 이미지와 어떤 소리를 구현하기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의사적 구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화적 모티프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점은 신화적 상상력을 시청각적인 감각에만 너무 제한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사회입니까?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신화를 통해서 옛날에 야만으로 치부되었던 그런 정신이나 또 오랜 세월 동안 타자화된 이런 정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죠? 신화를 너무 옛날에 그 허구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공동체의 과학이나 종교, 철학, 문학, 역사의 모든 원초적인 형태를 발견하는 모태가 되는 게 신화입니다. 모든 이런 창작의 어떤 원형적인 재료, 진료, 여긴 진료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철학이 결국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어떤 질문이나 의문에서 시작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종교도 그렇고, 그죠? Why, 왜, 영어로 치면 why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신화가 이 모태가 된다는 겁니다.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 역사의 모태가 된다. 만일 이러한 인문학적인 탐구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다면 그동안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반복해서 실패해온 경험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신화적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애니메이션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어가는 작품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나중에 다루게 될 이성강 감독의 오늘이라는 2004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 한국의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영상언어로 재발견한 작품입니다. 이 오늘이는 제주 신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화의 색채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운명과 집착에 관해서 좀 유쾌하면서도 삶의 진리와 철학을 조금 무겁지 않게 가볍게 경쾌하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상상력으로 표현해낸 주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런 신화적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이 오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고유의 신화적 상상력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애니메이션의 본질적 특성을 신화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단순한 오락이나 문화상품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하는 신화적 요소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 창작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게 이 소논문의 주제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선행 연구, 지금까지 앞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선행 연구가 나오고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그 이승관 감독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신화적 상상의 이 요소를 우선은 현대적 해석에 따른 작가 의식의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주제화에 대한 어떤 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신화적 모티프와 결합된 우리 한국의 창작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초점이 이제 이 텍스트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 16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틀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1시간 넘고 이러면 제가 요약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16분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용을 그래도 알고 텍스트를 분석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비롯하여 명부, 수분, 천상, 신선, 꿈의 세계 등 다양한 양태를 띈다. 즉 이것은 인간의 현실과 초인간적인 비현실의 세계가 서로 결합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야 너? 누구야? 얘가 누구지? 아우, 뭐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가진 박식한 지식으로 살펴보건대 넌 50만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만주와 반도일대에서 서식했던 몽골리안의 후손으로 언어적으로 날 대계통에 속하며 밥과 반찬을 구분해 먹던 특이한 식성을 가진 민족이지. 우와, 똑똑하다. 그래, 난 아는 게 무척 많지. 지금까지 난 45만 7,825권의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9,476만 47권의 책을 더 읽어야만 돼.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 난 원천강에서 행복했는데. 아이? 원천강? 근데 이제 원천강이 어딨는지 몰라. 원천강이라? 나도 처음 듣는 곳인걸? 잠깐만. 아마 이 책에 나와 있을 거야. 또 저 녀석들 짓이야! 이 책을 가진 도둑놈들아! 저 녀석들은 책을 먹이로 해서 살아. 하지만 실망하지 마.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연못이는데 거기 연꽃나무가 할지도 몰라. 만약에 네가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나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 난 너무 슬퍼. 난 너무 슬퍼. 난 너무 슬퍼. 왜 그렇게 궁시렁대는 거야? 난 많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밖에는 꽃이 피지 않아. 왜 그런지 넌 아니?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원천강? 그래, 들어본 적 있지. 거기 가려면 사막을 건너가야 돼. 사막? 내가 연잎을 하나 줄 테니까 사막 입구에 있는 소년한테 줘. 그럼 널 사막 건너로 데려다 줄 거야. 난 이제 돌아가야 돼. 저 숲을 지나면 강이 나오는데 거기 사는 이무기가 원천강이 어딘지 알고 있을 거야. 고마워.
인간이로군. 인간은 맛이 없어. 특히 어린애는 비린내가 나서. 난 참 이상해. 내 친구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얻어도 벌써 용이 돼서 승천했는데 난 이렇게 많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도 용이 되긴커녕 매일매일 힘 빠지고 관절염에 근육통에 신경통에 삭실이 노곤노곤해서 죽겠어. 날 원천강에 데려다줘. 원천강? 원천강이라. 아, 그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말이지. 거긴 왜? 야가 보고 싶어. 야? 야, 이놈아! 야식! 야시장! 야시시! 야리꾸리! 원천강에 가봐야 별거 없을걸. 모르나 본데 지금은 거기에 아무것도 살지 않거든. 아, 정 가고 싶다면야. 좋아. 하지만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잘 알겠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널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난 그 여의주를 갖고. 어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 그 수업 자료 활용에 허락해 주셔서 이성강 감독님께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애니메이션 오늘을 관람을 했습니다. 16분 정도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드릴 수 있었고요. 장편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편이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그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 1에서 신화의 재해석, 세상을 품은 영혼의 시간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보면 방금 본 이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 이 이성강 감독의 신화적 해석에 따라 재창작되었다. 어느 정도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두 작품 모두 주인공 오늘이가 원천강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하지만 먼저 애니메이션 오늘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까 자막에도 잠깐 나왔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원천강이라는 곳에서 그다란 야입니다. 이름이 야. 그다란 야와 살고 있는 오늘이가 몇 무리의 침입자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고 혼자서 자기도 어딘지 모르는 어떤 섬에 떨어지는데 이 오늘이가 야와 함께 행복했던 원천강으로 되돌아가는 여정 중에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처음에 보면 약 40만 권의 책을 읽은 소녀가 나오죠. 그리고 머리 위에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구름 동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여의주를 많이 모아도 용이 되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이무기도 나오죠. 이렇게 차례차례 만나면서 이 만난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후에 자기 자신도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주도 신화의 오늘이와 비교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보면은 제주도 신화에서 오늘이는 부모님이 계시는 원천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의 오늘이는 자신을 거두어준 야라는 학과 함께 살았던 원천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조금 내용이 변형되죠. 그 다음에 제주도 신화에서 오늘이는 원천강에 도달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여행 중에 만난 인물들의 소원을 들어준 후에 사계절을 관장하는 선녀가 됩니다. 반면에 애니메이션의 오늘이에서 나오는 그 오늘이는 여행 중에 메이리, 연꽃, 이무기 등을 만나는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원천강의 얼어붙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오늘이의 역할이 이제 이 만화 영화의 클라이막스 단계입니다. 즉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주인공 오늘이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오늘이가 존재와 탄생, 또 선과 진정성이라는 진리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동양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도를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 동양의 그 표현 중에 우화등선이라는 사자성어, 원래 뜻은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화등선. 이 우화등선을 위해 얻어야 하는 본질적 요체가 진리입니다. 동양적 관점에서 도를 깨우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양적 관점에서 보면 현자의 돌, 그죠? 그 밖에 동양설화에서는 여기 나오죠.
단약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만화 영화 오늘이는 현재 아이돌도 단약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얻어감으로써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신화를 소재로 했지만 작가의 재창작에 의해서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죠. 이무기가 있는 곳으로 오늘이를 안내하는 요 구름 동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한 이런 그 변형된 지점에서 이 이성강 감독만의 고유한 애니메이션적인 독창성, 그리고 신화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신화를 포함해서 설화라는 것은 주로 말로 이루어진 문학, 문자가 생기기 전에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 온 그런 문학이죠. 우리 구연동화라고도 하고 뭐 구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연된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져 오면서 여러 사람의 어떤 생각이 합쳐지면서 공동작의 문학, 공동작, 그죠? 공동작의 문학. 그 다음에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문학, 민족적 문학,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신화적 특성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특성, 전성성, 그 다음에 창조성, 그 다음에 단순성. 너무 복잡하면 안 되죠.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깊숙이 무의식의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전성성, 그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한 이야기의 단순성.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전성성과 단순성을 토대로 해서 창조성, 그죠? 새롭게 이제 창조될 수 있는 그런 특징. 이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런 신화적 소재와 상상력을 너무 단순한 소재로만 활용해 왔지, 감독이 재창작한다든지 그런 어떤 신화에 대한 재해석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이게 불교의 윤회론과 관련된 세계관이 이 애니메이션의 바탕이 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질문, 화두를 던진 불교 설화 오세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신화적 상상력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해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오세암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아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뭐 줄거리는 어머니의 부재로 어린 소년 소녀가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인공 길손이 구원받는, 구원화되는 죽음이라는 신화적 의미, 그리고 초월의식이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신화적인 모티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특히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 창작자와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수용자 각각의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창작자는 인류의 집단적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보편적이면서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화두보다는 좀 단순 소재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수용자는 메시지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진리와는 무관한 너무 만화라는 어떤 환상적인 거기에 초점을 맞춘 해석,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아쉽다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우의적이고 좀 비유에 의한, 그죠? 동화처럼 우의적이고 또 상징적인 성격으로 해석하거나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메시지를 너무 찾으려고 하니까 그 의미를 너무 그런 데만 고정시켜서 접근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초현실적인 배경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습관, 이런 습성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 이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진화적 모티프를 단순 소재화하면서 이런 환상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나서 보면 긴 들판에서 야라는 학이죠. 새 한 마리를 친구 삼아 홀로 자라온 소녀 오늘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고독,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내던져져서 세상을 자기 한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숙명을 애니메이션적인 상상력과 유쾌한 대사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나오는 대화를 한번 보면은 오늘이가 이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공부방의 틀밖에 늘 책만 읽는 메이리와 만났을 때의 장면을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죠. 메이리가 그래 난 아는 게 많지. 지금까지 책을 4,507만 25권이나 읽었는걸. 그런데 아직도 9,476만 47권이나 더 읽어야 돼. 오늘이가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메일이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오늘이가 난 원천강에서 행복했는데. 메일이 귀가 솔깃해지면서 원천강? 오늘이 지무룩해지며 근데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오늘이가 원천강을 떠나는 여정에서 만난 이 인물들은 모두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보면은 너무 집착하고 또 욕심이나 슬픔이라는 인간의 어떤 고독한 숙명에서 크게 갇혀 있는 인물들이에요. 메이리처럼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수십 수백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행복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요. 또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아서 슬퍼하는 연꽃나무도 그렇고 비를 뿌리는 구름이 떠나질 않아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구름 동자, 그리고 여의주를 셋이나 여러 개 물고서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무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들판에서 새 한 마리를 친구 삼아 홀로 살아가는 오늘이도 역시 원천강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타고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원천강을 찾아서 수천 수만리 길을 떠나는 이 오늘이의 여행. 그렇다면 수천 수만리를 걸어 도착한 원천강에서 오늘이는 행복을 찾았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무게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돌아오고 싶었던 원천강에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죠. 그렇지만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옛날의 원천강이 아닙니다. 모든 게 얼음으로 꽁꽁 뒤덮이고 자기가 친구로 같이 지냈던 황마저도 그 얼음 속에 꽁꽁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마치 박제된 새처럼 그렇게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원천강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감독이 이런 절망의 순간을 얼음에 꽁꽁 얼어붙은 원천강으로 표현했을까? 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만화에서 나온 이런 장면이죠. 학이 얼음 속에 갇혀 있죠. 43분이 돼요. 오늘 일까지는 하고 마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이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원천강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분명한 거는 이제 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금기의 벽을 뛰어넘어 오늘이는 사계절을 관장하는 신이 되죠. 그래서 이 원천강은 원래는 그 무속경전의 이름으로 예원의
권능을 지닌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신화 속의 원천강은 세상 모든 존재의 일을 하나하나 꿰뚫어 아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원천강은 예언이라는 능력과 더불어서 사계절을 근원을 이루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즉 예언의 능력, 그 다음에 사계절의 근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통하는 것일까? 이와 연관해서 우리 이제 전문가 신동훈이라는 설화학자인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열쇠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모르는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거죠. 아득한 옛날도 또 먼 훗날의 일도 모두 시간의 품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예언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시간의 또 다른 이름이 사계절이죠. 영혼을 관통하여 오고 가면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그러한 날들이 이 시간이고 또 사계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품어서 영혼을 얻은 오늘이는 바로 시간의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이가 있어서 우리에게도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고 즉 영혼을 품고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만화가 이제 단순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오늘의 역할은 사계절을 관장하는 질서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의 질서는 사계절이 의시 존재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는 이 원천강에 얼어붙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장면을 이 만화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설정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신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뭡니까? 시간 읽기에 있다는 겁니다. 신에게는 과거나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왜? 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니까. 그죠? 신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죠. 신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로 보는 것을 모두 현재로 보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죽어버리면 끝이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옛날 과거도 있고 자기가 이제 더 살아갈 수 있는 미래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신은 다르죠. 그래서 신에게는 우주의 모든 것이 현재로서 시간상으로 볼 때 현재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 시간적 제약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신처럼. 그래서 이 이승환 감독이 이런 절망의 순간을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은 원천강으로 표현하고 또 이 주인공 오늘이를 자연 그대로의 그 학이죠. 야의 품에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원천강을 사계절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도 결국은 이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품은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이고자 하는 또 다른 의지다. 감독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뒤에 좀 남은 부분은 본론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8분, 50분 정도 됐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애니메이션 오늘이에 대한 해석을 남은 부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